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10월달에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에스모 2023의 엘레바 테라피티스가 참석하는데요. 자, 리보세라님의 포스트 간암 치료제 전이성 대장암 관련해서 병용요법 임상 1B 이상 관련한 포스트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장 이후의 미증시 이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이제 6일 쉬고요. 예, 중국도 오늘은 이제 휴장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홍콩과 더불어서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홍콩 쪽은 이제 강세 흐름이었고요. 일본은 조금 이제 약보합세 흐름이었죠. 지금 이제 미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선물 흐름부터 이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 월말에 이제 발표되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예, PC 지표 자체가 좀 쿨하게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도 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1% 강세고요.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 0.38, 0.60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87% 강세 흐름이고 유가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좀 상승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9월달 FOMC 이후에 미증시는 거의 계속 이제 하락만 하다가 어제 좀 반등, 오늘도 좀 이제 반등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FOMC 두 번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금리나 어떤 횟수 자체가 기존 4회에서 2회로 좀 줄었고 연준이 이제 목표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2%가 2026년 정도가 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매크로 변수로 유가와 이제 금리 단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계속 이제 9월달 들어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자, 10월 달에 이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는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들을 찾아봐야 되는 어떤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개최까지 20일 정도가 남았죠. 항상 에스모 하면 이제 2019년도부터 HLB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매년 이제 에스모에 참석을 하면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임상 발표라든지 선양 남성한 여러 이제 적응증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학회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포스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이제 HLB IR 자료에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을 내용을 좀 보면요. 2018년, 19년도 이즈음에서 이제 이상 관련되는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은 이제 2021년, 2022년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이제 이런 임상의 어떤 지연들 관련되는 부분은 그 신약 개발사들이 공통적으로 좀 겪었기 때문에 좀 일정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오래 걸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IR 자료에 보면 3차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를 한 3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 규모를 이렇게 예상할 때 환자 수, 그 다음에 이제 약가,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어떻게 좀 이제 계속 성장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월드와이드로 1년 동안에 이제 신규 환자 수가 한 130만 조, 그 다음에 대장암 전이 관련되는 부분이 68만. 그리고 이제 2차, 이 대장암이 이제 전이라든지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보통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기존 약물을 못 쓰죠. 그러면서 다른 약물을 써야 되는 어떤 2차 치료제, 여기 한 40만 명. 그 2차 치료제로도 효과를 보태면 이제 3차, 4차까지 쓰는데 3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환자 수가 한 16만 명 정도로 월드와이드로 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한 3조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에서 허가받았던 표적항암제를 보면 CRC가 이제 대장암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슈의 아바스틴이 있고요.
이 얼비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사가 이제 임클론 시스템즈라고 2001년도에 이제 그 백혈병 쪽에 이제 글리백이 기적의 이제 항암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얼비투스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제 FDA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2004년도에 다시 이제 재승인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데 회사는 이제 2008년도에 일라이 릴리사가 이제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랬던 어떤 이제 굉장히 스캔들이 좀 많았던 이제 약물이 얼비투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젠의 그 백티빅스 여기도 이건 이제 2007년도에 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1차 퍼스트 라인의 승인 이제 표적 그 치료 항암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라릴리의 사이람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사노피의 이제 잘트랩도 있죠. 그 다음에 3차 치료제 보시게 되면 바이엘의 스티바가는 이제 간암 쪽에서도 이제 그 2차 치료제 형태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론서프가 있고, 요게 이제 리보세라니 뭐 병용하는데, 요거는 3차 치료제로 허가받아 있는 겁니다. 허가 약물하고 이제 병용을 리보세라님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옵티브하고 키트루다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사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18년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기사니까 이제 이상 관련된 어떤 이제 칼렌더에 이제 계획에 이제 써 있던 부분인데요. 이때 이제 보시게 되면 2015년, 17년도에 이제 중국 쪽에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대장암 환자 이 36명한테 투여해 보니까 요 CR이 이제 한 명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 간이라든지 뭐 PR, 그 다음에 SD 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 부분의 연구 결과를 SCI급 이 클리니컬 콜로렉탈 요게 이제 대장암을 그래서 이제 CRC라고 하죠. 콜로렉탈 캔서 여기에 이제 뭐 게재를 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5년 내 재발률이 30%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어떤 상황. 그러면서 이제 3차 이 대장암 쪽에도 경쟁력이 좀 있음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8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당시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FDA에다가 이제 IND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이 1B, 2상 이렇게 같이 받죠. 보통은 이제 임상이 1상, 뭐 2상, 3상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보통 되는 게 과거의 이제 모습이라면 최근에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과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상을 뭐 건너뛰고 2상부터 한다든지 2상을 없애고 뭐 3상을 한다든지 그 같이 이제 1, 2상을 결합한다든지 2, 3상을 결합하는 부분들의 어떤 변형적인 어떤 임상 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D를 이렇게 계획해서 1B하고 2상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IND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다시 또 IND 신청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FDA는 1B 이상을 이제 2019년도 같이 신청했죠. 그래서 1B에서는 이제 최적 용량을 결정합니다. 보통 이제 1상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많이 하고 이제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적 용량을 뭐 A인가 여기서 보통 하는데 1B에서 나눠 가지고 최적 용량을 결정하고 이상에서는 이제 환자 수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이제 코호트군도 이제 세 개로 나누죠. 리보세라닌 단독, 론서프 단독, 그 다음에 병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그 유효성을 이제 판단하죠. 기존에 보게 되면 론서프는 기존 자체가 이제 경구형이고 이제 세포독성이 이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암세포 3회라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리보세라님은 뭐 잘 알다시피 신생혈관 억제를 하면서 암이 이제 뭐 전이한다든지 이제 일정 크기 이상으로 크는 부분들을 막아서 굶겨 죽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면역 정상화 관련되는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이제 결합하게 되면 효과를 주는 어떤 병용 파트너로서 각광을 받는 거죠. 근데 대장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세포독성 이제 같은 이제 경구용 제제의 어떤 장점을 가지면서 기전을 다르게 하면서 최적의 어떤 파트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서프는 일본 이제 다이오 약품에서 이제 개발한 경구용 항암제예요. 세포독성 항암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보세라님은 신생혈관에다가 이제 면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이제 간암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고혈압이에요. 근데 고혈압은 보통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간암 쪽에서도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의 절반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멀티타켓은 부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 이 단일 타켓이니까 그나마 이제 부작용이 이제 다른 어떤 부분에 비해서는 낮다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IND 승인을 받고 이제 11월 달에 바로 이제 첫 항자를 투여를 개시했는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B 쪽에서는 미국 쪽의 3개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병원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내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사이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B를 그러니까 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 분당서울,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승인 받아서 환자 모집이 뭐 이렇게 요게 이제 2020년도 9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1B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서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환자 모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대장암 쪽에서 중국 이제 허베이 부속병원 이런 데서는 또 선행요법 그러니까 이제 암의 크기를 좀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병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완전간해가 또 발생할 만큼 리보세라님의 효과는 암종에 상관없이 고형암 쪽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번 에스모에서도 이제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 지금 가장 핫한 거는 결국 간암입니다만,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포드펄정에서 내년도 이제 5월달에 최종 결과가 나면, 이 암의 어떤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노리는 그 적응증 확장이 계속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어떤 약물로서, 여러 어떤 신약을 이제 그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상의 어떤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 3상으로 또 이제 항서제약하고 이제 그 HLB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 이 발표에 따라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가치는 간암뿐만 아니라 여러 암종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업 가치의 어떤 정대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번 발표가 좀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